얼마 전에 지수가 한창 올라갈 때 제 곧버스 손실이 마이너스 5천을 넘어서 그대로 심정지가와 요단강을 건너는 줄 알았습니다. 심야개미. 지난주 다행히 지수 하락이 나와 향내 맡기 전에 숨이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한창 올라갈 때는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작전 변경을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땐 정말 곧버스를 보유한 일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주식판을 20년 가까이 겪어보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지나고 보면 바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재 곧버스가 바닥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 계좌가 보여주듯이 지수 예측은 제 영역 밖입니다. 단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린 곧버스 영상에서는 텐션도 다운되고 영상 찍고 보니 쭈글쭈글 쭈구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점 대비 10%나 반등이 나와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이번 지수 하락과 반등에서 한 가지 신박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신박한 점은 나스닥 조정에서도 꾸역꾸역 올라가던 저세상 텐션의 코스피가 10% 가까운 하락과 반등 자리에서 이전과 같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수는 전저를 이탈했지만 곧버스는 종고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 이게 레버리지 곧버스의 함정이죠. 저는 73층에 물려 있어서 빅쇼트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조정에는 탈출 못하는 입장이라 이 아쉬움이 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올라와 준 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웬만한 반등에 기스도 안 가던 제 곧버스 손실 계좌도 손실금이 줄었습니다. 제 마지막 곧버스 영상에서 손실 금액이 5,100만 444원이었더라고요. 그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뒷자리가 444인 줄도 몰랐네요. 설마 이게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은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 손실금은 4,620만원, 500만원 정도 회복됐습니다. 곧버스가 좀만 더 올라와주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곧버스 영상에서 작전 변경으로 일부 손절하고 눌림에서 다시 잡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발대로 4,340원에 20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200만원이 좀 넘게 손절을 치니까 손실금액이 109만원 나오더라고요. 목요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하방의 힘이 세더라고요. 만약 지금 지수 하락이 상승으로 가는 눌림이 아니라 빅쇼트의 시작이라면 그럼 팔자리가 아니고 살자리지. 그래서 지금 지수의 하락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눌림인지 하방열차 시작인지 상황을 좀 더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나스닥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우리 코스피도 강하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꽤 큰 비중 손절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 하방 열차의 출발이라면 하락 중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 그때 분할로 곧버스 일부를 손절하고 눌림에서 다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대 청산에 남은 100만원은 물려있는 원유 곧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는 빅쇼트에 베팅했다는 말이죠. 제가 물린 개별 종목들이 개 박살이 나도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빅쇼트가 아닌 이상 저는 곧버스 비중이 너무 커서 손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유 곧버스는 WTI 원유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전량 매도하고 지수 곧버스 대수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270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어제 오늘 시가 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랬던 게 나스닥 반등이 추석 연휴 때 나와줘서 코스피 반등을 최소화하길 바랬는데 반등이 추석 연휴 이틀 전부터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엇박자가 나와 추석 연휴에 나스닥이 빠지고 연휴 이후에 나스닥이 반등하는 그 그림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고점에서 처음 하락한 8월 영상에서 이후 지수 방향을 N자형 상승이나 2270에서 2460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고점을 찍고 하락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박스권 횡보가 오면 멀미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이건 멀미 수준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죠. 이전 지수 눌림목에 외국인과 기관이 항상 매수를 했는데 이번 저점과 반등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 박스권 상단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박스권 횡보가 끝나고 하방으로 지수가 움직여도 그 전에 저는 낙골당에 안치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여 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3월 이후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증시가 건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격 매수할 때가 언제죠? 눌림 나오면서 적절히 누르고 반등이 나오고 이럴 때인가요? 아니죠. 우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뽕 맞은 것 마냥 흥분해서 앞뒤 보지도 않고 빨리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게 건강한 상승이 아니고 버블에 들어가서 물려버렸다는 걸 알게 되죠. 물려버렸다는 건 팔 기회로 앉아서 차트의 고점이 뾰족하다는 거죠. 나스닥 차트가 고점 찍고 하락인지 눌림인지 이 예측은 저의 영역 바뀝니다. 그런데 주식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수나 우량주는 상승할 때 조정 없이 상승만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나스닥 하락이 고점 찍고 빠진 하락일 수도 있고 더 가기 위한 눌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11,566을 돌파를 하느냐 또는 전저점인 1,656을 이탈을 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도 텐션 올려서 뵙겠습니다. 심야개미